붉은 달이 뜬 어느 밤, 지옥으로 가는 남자 헬로입니다. 한 남자가 라이브로 흉가 체험을 하는데요. 이 온주산 등산로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이런 흉가가 있어. 그 흉가는 오래전 신당으로 쓰이던 곳이었지요. 작두칼. 와, 무정부야. 제목 그림이자. 그런데 그때 으쌰. 여기 뭐가 지나가 있어.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치던 남자는 진짜 뭐가 나왔어. 결국 명을 달리하고 마는데, 이 사고로 시청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내 아들 어떡할 거야? 그 흉가 철거해달라고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아니 등산할 때마다 그 흉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철거부터 해요 당장!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 공무원이 나서는데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흉가는 온주산 둘레길에 있고 온주산 둘레길도 공원이고 그 공원 담당이 저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이홍조. 홍조는 곧바로 온주산으로 향하고 곧이어 신당을 살펴보는데, 아 이거 말이 신당이지 완전 흉가네 흉가. 아 이거 철거 꼭 해야겠네. 홍조의 눈에도 이 신당은 으스스한 흉물일 뿐이었죠. 엄마야. 그런데 그 순간 왜 이제야 왔어? 이상한 소리에 이어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에 정신을 잃은 홍조.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너 있어?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겠니? 선배가 보는 건 제 영혼일지도 몰라요. 저 방금 저승사자 봤거든요. 다음 날 야, 이 흉가로 핫플레스 될 만했네. 아무래도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홍조. 네, 그래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쉽지가 않지? 정작 땅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온주시 소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아, 그럼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철거해 달라면 되잖아. 토지대장을 떼봐도 연락처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머리를 한번 잘 굴려봐. 나한테 악의적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사과에 고발을 한 애가 있어. 이름이 이홍조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물어본다? 정답! 그러자 그녀를 쫓아내는 팀장. 알아낼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해결할 때까지는 출근 안 해도 돼. 네. 이에 홍조는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그럼 그 땅 주인이 무당이고 무당 이름이 장신유 맞는 거죠? 아니지. 그 무당 이름은 은월이. 이뻐. 다른 죄는 따로 있지. 대대로 명문가에 땅도 쩌매하게 갖고 있는 최고부자야 그 집안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현재 땅 주인은 한 명문가의 장손이었는데요. 뭔 건설사 회장이라 그랬는데. 그 땅은 그 회장 땅 아니여. 몇 년 전에 그 아들한테 싹 다 물려줬어. 그 변호사 한다는 잘 나가는 아들내미 말이여. 그러니까 명문가의 어마어마한 땅 부자의 건설사 회장 아들이면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거지? 장신유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소문한 끝에 그가 일한다는 로펌을 알아낸 홍조. 29층. 그렇게 힘들게 만난 남자는 다름 아닌 신당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는데, 난 예약 없이 상담 안 해요. 상담하러 온 거 아니고요. 온주시청 녹지과에서 왔습니다. 흉가 문제로.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비 엄청 오던 날 흉가. 맞을 겁니다. 이에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홍조. 쓰러져서 정신까지 잃었는데 그냥 가요? 119에 신고라도 하고 가야지? 하지만 남자는 당당하기만 했지요. 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사람한테까지 친절할 이유는 없어서요. 그 태도에 홍조는 뾰족한 목소리로 신당 철거를 요구하지만,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그러나 싫습니다. 남자는 철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원상복구 명령 거부하시면 행정대집행 개고장 날릴 수도 있어요. 개고장
나한테 날려도 소용없어요. 건축주한테 날려야지. 아무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도 건축주 동의 없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상 재물 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딱 봐도 유능한 변호사인 이 남자의 이름은 장신유. 이렇게 나오시면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소송할 수도 있어요. 남의 사유지에 아무나 등산하라고 계단, 가로등, 운동시설 및 기타 등등을 설치한 거 불법인 거 알죠? 가요. 조용히. 신유는 홍조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소송 가면 무조건 지니까. 이에 결국 홍조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죠. 신당 철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땅 소유주가 워낙 완강해서. 민원인들도 완강하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팀장. 내년 진급도 물먹을 기미가 보인다. 왜? 이홍조 주무관 때문에. 빨리 가 철거해라. 시장이 곧 상하기 전에. 결국 홍조는 또다시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신당 산다는 무당 할머니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요양원 간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딘지는 몰라. 그때도 어르신들에게서는 신유의 집안 얘기가 나왔죠. 장신문 좀 가서 물어봐. 신당 애지중지했으니 그 집 사람들은 알겠지. 물어보고 싶지 않다. 장신유 그 인간은 물어봐도 안 알려줄 것 같으니까. 한편 같은 시각 집안 장례식에 참석한 신유. 내가 원주 땅 증여할 때 신당 관리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 자리에서 신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신당 사건으로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데 너 그 신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 정기적으로 들려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야지. 하지만 신유에게도 이유는 있었죠. 로펌 들어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코앞에 있는 집도 못 들어가는데 온주산 신당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따위 로펌 당장 때려쳐. 그만. 이미 벌어져버린 일을 어쩌겠어. 사실 신유 집안의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유전병으로 병이 많고 명이 짧았는데요. 자,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이를 어떻게든 피해보려 집안 대대로 신당에서 제를 올리곤 했죠. 하지만 이조차 소용이 없었는지 최근 신유에게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디 아픈 거니? 아직 모르세요? 요즘 법조계에서 유행하는 건데 덜덜 주라고. 일단 대충 둘러대는 신유. 손을 덜덜 떨면서 술을 따르면 공기 반 술 반 섞이면서 부드러운 맛. 괜찮네. 아버지도 한 잔 따라드려요? 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이에 신유는 다음 날 좌뇌 이상 소견이 보여. 곧바로 주치의를 찾아가죠. 미세하게 혈관벽이 손상돼서 혈류장애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편두통과 오른쪽 손떨림이 시작된 거야. 역시나 그에게도 유전병이 나타나고 있었고 유전병의 일종이고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라 예측하기가 힘든 질환이야. 여기에는 치료법조차 없었는데요. 치료는요? 유전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 하지만 악화될 수 있는 뇌경색 예방 치료는 잘 유지해야 돼. 지금 네 머릿속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는 거야. 그래서인지 그날 밤에는 이상한 꿈까지 꾸는데요. 이어 다음 날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을 한 신유는 자신을 찾아온 홍조를 만나는데요. 계속 좋은 아침이고 싶으면 나가요. 재수없어. 그녀가 온 이유는 신당의 주인인 무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지금 어느 요양병원에 계세요?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찾아가 볼게요. 한번 만나나 볼게요. 그분이 허락 안 하시면 다신 귀찮게 안 할게요. 네? 이에 홍조가 귀찮았던 신유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철거 허락 못 받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말고. 홍조는 곧바로 무녀를 만나러 가는데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이 무녀의 이름은 은월. 그녀는 홍조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네, 로에나의 변호사 장신. 이용준데요. 은월 할머니가 철거 허락하셨어요. 네? 단번에 신당 철거를 허락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증거도 이미 남겨놨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무당 은월, 본명 명은이는 원주산에 있는 신당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놀란 신유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죠.
저 알아보시겠어요? 여보, 아, 여자가 진짜 치매 걸린 사람한테. 치매 아니야. 장난친 거야. 장수인 넌 이놈 새끼. 네 이름도 내가 지어줬는데 한 번을 안 와? 아, 그 신당 근처에는 얼씨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여기 신당 아니잖아. 아니, 그 공무원한테 혹시 협박 당하셨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철거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런 신유에게 은월은 무서운 표정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건 저주. 끝이 나게 될 것이. 아침에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어. 이어 목함의 주인도 일러주는 은월.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엄숙한 죄를 시작으로 신당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참으로 특이한 집안에 참으로 희한한 남자야. 그렇게 신당은 완전히 사라지고 신유는 그 터에서 은월이 말한 목함을 발견하죠. 목함은 곧 알게 될 거고 주인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이에 잠시 고민하던 신유는 그 길로 홍조를 찾아가는데요. 철거도 다 끝났는데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죠? 선물이 있어요. 언젠 철거 안 하겠다고 난리더니 웬 선물? 사양할게요. 김영란법 아시잖아요.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원래 당신 걸 당신한테 주는 거니까. 잠시 후 누가 그래요? 이 시꺼먼 미니 관짝 같은 게 내 거라고. 목함을 보고 놀라는 홍조. 무녀 은월이. 아, 그 귀여운 할머니? 은월이 줬다는 말에 일단 목함을 들고 온 그녀는 은월을 찾아갔을 때를 떠올리는데 아버지 걱정 엄마. 더 넓은 바다로 갔어. 세계 일주가 꿈이었는데 소원 풀었댄다. 당시 은월은 마치 홍조의 마음을 모두 아는 듯했지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주위에 바보천치들만 있으니 이렇게 예쁜 걸 옆에 두고도 아무도 몰라본다. 이에 은호를 믿고 목함을 열어보기로 하는 홍조. 이상한 거 주셨을 리가 없지. 하지만 열리지 않자 망치를 들고 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나가버리면서 홍조의 의욕이 꺾이고 말죠. 이렇게 도도하게 굴 거면 꺼져. 한편 그 시각 목함의 내용물이 궁금한 신유. 그건 그 안에 그의 병을 해결할 방법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주와 고통이 끝난다.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으니 목함의 주인은 이홍조다. 이에 그는 홍조에게 전화를 해보고 왜요? 목함 열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왜 아직 안 열었어요? 바빠서요. 이어 홍조를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몇 시에 퇴근해요? 글쎄요. 일이 많아서 아마 야근하게...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목함부터 열어요. 열면 전화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신유는 자신을 찾아온 한 남자를 만나죠. 새학번 선배시라고요? 당연히 모를 거야. 난 늘 도서관에 있었고 넌 늘 놀았으니까. 이 남자의 이름은 재경. 그는 현재 온주시장의 보좌관이었는데요. 1년째 공석인 법률 자문관 다시 채용하시죠. 시청 보좌관인 재경이 신유를 찾아온 이유는 스카우터로 왔어. 시청 변호사로. 하지만 신유가 갈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요. 제 연봉이 얼마인 줄은 아시고? 돈에 욕심 있는 타입인 줄은 몰랐네. 돈에 욕심은 없죠. 하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일엔 관심이 없어서 나더러 공무원 상담하고 소송 백업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대기업 상대하라는 거야. 대기업이라는 말에 꽂히는데 세금도 안 내면서 불법 저지르는 수많은 대기업.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움도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음 때문이었죠. 없을 리가. 하음은 신유가 다니는 로펌의 가장 큰 고객이었지만 그 대표는 회식 때마다 진상짓을 일삼았고 왜 부담스러워? 응? 대표님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건방지게 덮자. 그럼에도 로펌 대표는 하음 눈치 보기에 바빴는데요.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평소 일을 못마땅히 하던 신유는 재경이 하음을 노리고 있다는 말에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로에나이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서. 곧바로 사표를 내버리죠.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한편 그날 저녁 얼마 전 나가버린 전등을 달고 있는 홍조. 하지만 의자가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져 버리고 이럴 때마저 혼자라는 사실에 사무치게 외로워지는데 제발 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를 달래주듯 열린 목함. 이에 그 안을 들여다본 홍조는 부적에 둘러싸인 한 권의 책을 발견하죠. 마력천자문. 뭐야? 마법천자문 짝퉁이야. 그건 바로 어느 무녀가 쓴 주술서였는데요. 나 도션의 무녀 앵초는 그 안에는 다양한 주술이 담겨 있었는데 아히 낳기 위한 주술. 됐고 급제성취술, 노화지연술, 애정청사술. 그중 홍조의 시선을 잡은 건 이를 본 홍조는 평소 짝사랑하던 재경을 떠올리죠. 홍조는 멀리서 재경을 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그를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경을 대신해 물세례를 맞아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딱히 속상하지 않았지요. 천이만. 그런데 지금 이 짝사랑을 끝낼 방법이 눈앞에 나타난 것인데 마음에 쏙 들어. 애정성사술. 하지만 설레는 것도 잠시. 홍조는 다음날 아침부터 신유의 닥달에 시달리는데 목함은 열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출근하는 길이에요. 사무실 강남이신 분이 출근길에 여길 왔다고요? 대답부터. 목함 열었어요? 아니요. 그럼 다시 돌려줘요. 아무래도 목함의 주인이 이용조 씨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닌데. 나 목함 주인 맞는 것 같은데. 열었어요? 그 말에 내용물부터 물은 신유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책이요. 그게 앵초라는 무녀가 쓴 건데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요래요래 하면 미인도 되고 아주도 낳는다네?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그날 저녁 노느라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또다시 홍조를 찾아오죠. 깜짝이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래다 준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 차를 얻어 타는 민폐는 싫다고. 친해져요? 지금 당장. 왜 친해져야 되는데요? 보고 싶어져서. 목함에 들어있는 그 주술서. 아, 목적이 그거였구나. 안 되겠어요. 야밤에 남자를 집에 들일 순 없으니까. 집에 들어간다고는 안 했어요. 내일 출근할 때 갖다 줄게요. 퇴근하는 내가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택시라고 생각하고 타죠 뭐. 그렇게 집까지 쫓아와 결국 주술서를 보게 된 신유. 봐요. 이깟게 뭐라고. 보고 같이 웃어요. 홍조는 주술서 내용을 비웃지만 나 무슨 마법천자문 짝퉁인 줄 알았다니까. 웃기죠? 웃기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웃긴데 특히 이거 재수득세 부자 되는 법이 제일 웃겨. 신유에게는 이 주술서가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지요. 안 웃겨요? 신병 주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주술서도 보여줬으니까 그럼 이만. 그걸 본 신유는 홍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부탁입니다. 그 진지한 태도에 홍조는 승낙해버리는데요. 알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주술서를 본 그 다음날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마주친 홍조와 신유의 팀. 아이고 보좌관님. 야 보좌관님도 이런 데서 회식하십니까? 근데 누구랑 같이 왔어요? 공지메일 못 보셨어요? 법률 자문관으로 오게 된 장신유 변호사. 아이 사진이 실물을 못 담네. 와 눈이 부시가 못 알아봤다 입니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같이 자리하십시다. 그 바람에 두 팀은 잠시 합석을 하는데 근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 시청 게시판에 이홍조 씨 칭찬하는 글 권재경 보좌관님이 올리신 거 아니죠? 맞아요, 제가 올린 거. 네?
청장님 만나러 구청에 자주 갔어요.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잠시 후 회식이 끝나자 이용주 씨. 홍조를 부르는 재경. 그러더니 차에서 선물을 꺼내주는데요. 사돈 찍게 됐어요. 뭐 나 때문에 엉망됐잖아요. 그건 얼마 전 홍조가 재경 대신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고맙습니다. 그런 재경의 친절함에 홍조는 설레기 시작하더니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이름이 홍조라 그런가? 술김에 고백을 해버리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보좌관님께서도 저한테 관심 갖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있을 때부터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주 씨 좋아해요. 정말요? 하지만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곧장 선을 긋는 재경. 나 누구라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고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방금 있었던 일은 잊을 거니까 앞으로 날 봐도 어색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단번에 차인 홍조는 하루가 지나고 마음을 달래려 술을 잔뜩 마시고 말죠. 이어 취해서 집에 돌아온 그녀는 집주인 부부가 보낸 택배를 발견하는데 이용주 거? 농사 짓는 거 힘들어 죽겠어. 닭이랑 오리, 염소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건 재미가 쏠쏠해. 아무튼 이것저것 보냈으니까 잘 챙겨 먹어. 다 유기농이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염소 우유, 그건 바로 애정성사술의 준비물 중 하나였죠. 마음에 쏙 들어. 애정성사술.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 이에 홍조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주술을 실천해보기로 하는데 애정성사술. 상대방의 사랑을 얻게 되는 주술. 달이 가장 높이 뜬 밤 조용한 곳에서 하라. 홍조의 이 애정성사술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유는 이 주술서의 도움을 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판타지 로맨스 장르라 할 수 있는데요. 두 주인공의 쉴 수 없는 티키타카에 신비로운 판타지 요소가 더해지면서 낯설고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번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말단 공무원인 홍조의 짠한 일상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목함의 주인인 홍조와 목함 속 주술이 꼭 필요한 신유, 이 두 사람이 과연 악연일지 아니면 필연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케미가 터지고 있는 두 주인공의 신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 목 밤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